KBO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 시즌 한화 이글스의 뜨거운 여정, 그리고 19년 만에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과연 한화는 이 갈증을 해소하고 진정한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2025년 가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한화 이글스 선수들은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의 심장을 울렸고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시즌 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2위는 1위가 아니라는 현실은 한화 선수들과 팬들에게 깊은 아쉬움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 4차전의 통안의 역전패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우승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경문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계약은 2026 시즌까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력에는 단 하나,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비어 있습니다. 프리미어 12 우승을 일궈낸 명장이지만 KBO 리그에서의 우승은 아직 미완의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은 그에게 있어 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 본인도 한화 구단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우승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한화는 우승을 위해 다시 한번 FA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 것인가? 한화 이글스의 FA 역사를 되짚어보면 과감한 투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한화는 김승현 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팀 재건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FA 시장에 나섰습니다. 안치홍에게 6년 72억 원, 엄상에게 4년 78억 원, 시우준에게 4년 50억 원 등 거액을 투자했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이들의 부진은 팀 전력에 적지 않은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은성 선수에게 6년 9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그는 한화 타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투자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FA는 아니었지만 류현진에게 8년 17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제시한 것도 한화의 과감한 승부수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떠올리면 구단이 소극적으로 변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한화는 달랐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야구단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년 하위권 팀일수록 FA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의 철학 아래 한화는 모범적인 구단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FA 선수들도 꾸준히 붙잡아 왔습니다. 필요한 선수라면 주저없이 재계약을 성사시키는 과감함, 이것이 한화가 결국 우승 후보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2026 FA 시장에는 한화가 탐낼 만한 다이아몬드 같은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입니다. 26세라는 젊은 나이, 이것만으로도 FA 시장에서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4년 계약을 맺어도 계약 만료 시점에 겨우 30세 선수의 전성기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강백호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클러치 히터입니다. 중심 타선을 보강하고 싶은 팀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에게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그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이름값에 비해 실제 성과가 다소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확실한 수비 포지션이 없다는 것도 구단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백호의 젊음과 잠재력은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만약 강백호가 한화 타선에 합류한다면 2026 시즌 한화는 올해보다 분명히 강해질 것입니다.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한화는 그를 노려볼 만합니다. 사실 강백호는 한화가 필요로 하는 타입의 선수입니다. 한화 타선은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의 화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백호는 바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가 합류하면 타선의 두께가 두터워지고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한화 타선을 공략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중심 타선의 안정성과 폭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18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외인 타자의 부진으로 타선이 약화되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강력한 클러치 히터를 영입하면서 타선 전체의 응집력이 향상되었고 이는 팀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백호의 영입이 한화에게도 이와 비슷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6 시즌은 김경문 감독에게도 한화 구단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김경문 감독은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한화 구단 역시 19년 만에 준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우승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백호 영입은 우승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강백호 영입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화가 실제로 강백호를 영입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손아섭 선수입니다. 손아섭은 한화의 내부 FA 선수입니다. 그리고 손아섭과 강백호는 묘하게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격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 다 지명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화가 두 선수를 동시에 보유하려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수비 포지션을 확실하게 소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두 선수 모두 수비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손아섭을 외야에 세우자니 수비 공백이 우려되고 강백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둘 중 한 명은 벤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화가 손아섭을 포기하고 강백호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손아섭을 붙잡고 강백호를 포기할 것인가? 이는 구단이 내려야 할 어려운 결정입니다. 손아섭은 한화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선수입니다. 그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백호의 젊음과 잠재력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마치 두 개의 보물을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인 것이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시환 선수입니다. 노시환은 1년 뒤 FA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한화의 핵심 타자 중 한 명입니다. 한화 입장에서 노시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만약 노시환이 1년 뒤 FA 시장에 나가 버린다면 한화는 또다시 큰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한화가 이번 FA 시장에서 의외로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화가 노시환에게 BFA 단계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시환을 미리 선점해 두는 것, 이것이 한화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한화가 노시환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면 강백호까지 동시에 영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금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타선 구성이 복잡해집니다. 노시환, 손아섭, 강백호를 동시에 기용하려면 포지션 배치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하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우승을 위해 강백호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시환을 선점하는데 집중할 것인가? 한화의 고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경쟁 구단들의 존재입니다. 강백호에게 관심을 가진 구단이 하나뿐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경쟁균세 규정이 완화되면서 모든 구단이 FA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과거에는 자금력이 있어도 규정 때문에 망설였던 구단들도 이제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백호라는 매력적인 선수를 두고 여러 구단이 경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가 아무리 화끈하게 자금을 제시한다 해도 강백호를 영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수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프로스포츠 세계는 끊임없는 선택과 집중의 연속입니다. 각 구단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화 이글스 역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팀의 미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2026 시즌 우승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선수 영입을 넘어선 복합적인 전략과 깊은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스포츠 전문가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비전의 조화입니다. 강백호 영입이 당장의 우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시환, 손아섭 선수와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의 팀 핵심, 전력 유지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화는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백호 영입을 추진하더라도 내부 선수들의 육성 및 재계약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포지션 정리와 선수단 소통입니다. 강백호와 손아섭의 포지션 중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구단은 이들 중 누가 수비 부담을 덜고 타격에 집중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포지션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필수입니다. 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투자입니다. FA 영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과거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 단순한 이름값이나 인기에 치우치기보다는 선수의 최근 경기 데이터, 부상 이력, 팀 적응력, 그리고 팀 전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선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강백호 선수와 같은 대여급 선수의 경우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플랜 B를 마련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메이저리그 진출을 허용하는 조항을 넣는 등 유연한 계약 조건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활용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명장으로서 선수단을 이끌고 동기부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단은 감독의 비전과 선수단 운영 철학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감독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FA 영입 과정에서 감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독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하나 이글스의 결정은 단순한 FA 영입을 넘어 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하나 이글스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마침내 염원하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KBO 투데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KBO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